안녕하십니까. 정신승리 베이스볼의 정승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번 타자의 필수 요소는 무엇인가요? 전통적으로 1번 타자는 작전 수행과 도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2024-2025 KBO의 리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상위권 팀일수록 출루율과 타석당 투구수에 기반한 리드오프를 성향하는 경향이 뚜렷해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1회초 공격 기회를 득점권으로 연결할 확률을 수학적으로 극대화하려는 시도였죠. 오늘은 2026 시즌 각 구단별 1번 타자는 누가 될지 그 선수들을 한번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참고로 제 얄못스러운 사견이 듬뿍 들어간 점을 참고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LG 트윈스의 홍창기입니다. 과거 KBO 리그 1번 타자는 이종범, 이용규로 대변되는 호타 준족의 전유물이었죠. 타율이 높고 도루 능력이 탁월하여 스스로 득점권에 진입하는 능력이 중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이버 매트릭스의 도입과 현대 야구의 발전으로 인해 1번 타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아웃되지 않는 능력, 즉 출루율로 재편되었습니다. 홍창기는 이런 현대적 흐름의 최전선에 있는 선수입니다. 배트 적극성을 억제하고 경이로운 선구안을 바탕으로 투구수를 늘리면서 볼넷을 얻어내는 눈야구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후속 타자들에게 투수의 구질을 파악할 시간을 벌어주고 중심 타선 앞에 주자를 쌓아두는 현대야구의 가장 이상적인 테이블 세터의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합니다. 2023년에 홍창기는 141경기에 출전하여 타율 3할 3푼 1리, 출루율 4할 4푼 4리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기록합니다. 특히 출루율 4할 4푼 4리는 리그 전체 1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타석에 들어서면 거의 두 번 중 한 번은 살아나간 거죠. 이 같은 성적을 바탕으로 시즌이 종료 후 열린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홍창기는 외야수 부문 수상자로 선정됩니다. 더 특별한 거는 구자욱과 박건우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리고 외야수 부문 최다 득표에 영예를 아는 거죠. 2021년 생애 첫 골든글러브 수상 이후 2년 만에 재수상이었으면서 명실상부한 리그 최고의 외야수이자 1번 타자임을 공인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홍창기에게 2023년이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그동안 그를 괴롭혔던 가을야구 부진의 꼬리표를 떼어냈기 때문입니다. KT 위즈와의 한국 시리즈에서 5경기 모두 1번 타자로 선발 출전하여 타율 3할 5푼, 출루율 4할 5푼 이상을 기록하면서 맹활약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2024 시즌 139경기에 출전하여 타율 3할 3푼 6리, 176안타, 5홈런 73타점, 96득점 10도루까지 기록하면서 타율이 전년도보다 오히려 소폭 상승했습니다. 출루율 또한 4할 4푼 7리로 전년도보다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로써 2023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출루왕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2024년에 ABS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시즌 초 홍창기 선수가 살짝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홍창기 선수가 ABS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서 슬럼프가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4월 중순부터 ABS 적응이 끝난 후에는 출루율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특별했던 거는 타격은 완벽하지만 수비는 평범했다는 평가와 달리 2024년에는 2023년에 이어서 2년 연속 KBO 수비상을 수상한 거죠. 물론 수비상 자체가 우리가 좀 지표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들이 좀 많아서 정확한 결과값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홍창기 선수의 수비가 리그에서 하위권이 아니라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 시즌 홍창기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2025년 5월 중순에 경기 도중에 홍창기가 수비 과정에서 김민수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서 왼쪽 무릎 측부인대 파열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부상으로 인해서 홍창기는 9월에야 그라운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시즌 막바지에 돌아온 홍창기지만 실전 감각 저하와 부상 후유증 속에서도 51경기 동안 홍창기는 출루율을 4할 가까이 찍으면서 압도적인 출루 능력을 뽐냈습니다. 타율은 3할을 찍지 못하면서 많이 하락했지만 출루율은 3할 9푼 9리, 우르크 119.4를 찍으면서 여전히 홍창기 선수의 리드오프 능력은 살아있음을 증명했죠. 한국 시리즈에서도 타율과 장타율 그리고 OPS는 매우 저조한 성적이었지만 출루율만큼은 3할 6푼을 기록하면서 그가 아무리 슬럼프에 빠지더라도 출루하는 능력 하나만큼은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홍창기는 폼이 떨어질 때도 LG 트윈스의 상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폼이 좋을 때는 높은 타율과 출루율로 LG 트윈스의 공격에 선봉장을 한다면 폼이 안 좋을 때도 1루 베이스를 한 번이라도 더 밟으면서 LG 트윈스 승리 공식의 상수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2025 시즌에 부상으로 인해서 많은 타석을 소화하지 못해서 연봉도 깎이고 했지만 창기 트윈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LG 트윈스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홍창기 선수가 1번 타자로서 어떤 성적을 찍을지 기대가 됩니다. 돌아온 베네수엘라 폭격기 요나단 페라자 선수입니다.
강백호 선수의 FA 영입으로 인해서 하나이글스의 환호성 트리오죠. 노시환, 최은성, 강백호 선수까지 중심 타선은 완성이 됐는데 아직 테이블 세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1번 타자와 2번 타자 후보로 황영무 선수와 하주석 선수 그리고 오재원 선수까지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2024 시즌에 페라자 선수가 1번 타자로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만큼 아무래도 2026 시즌에도 페라자 선수가 1번 타자 리드오프로 나오지 않을까 해서 페라자 선수를 1번 타자로 뽑아봤습니다. 세이버 매트릭스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팀 내에서 가장 생산력이 높은 타자에게 가장 많은 타석을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1번 타자는 한 시즌 동안 9번 타자보다 약 100타석, 중심 타선보다 약 30에서 50타석을 더 많이 소화하게 됩니다. OPS 900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페라자를 1번에 배치함으로써 팀 전체의 득점 기대값을 높일 수 있는 거죠. 특히 1회 초 선두타자 홈런의 가능성은 상대 선발 투수에게 시작부터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며 경기의 흐름을 단순히 가져오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추신수와 송성문 선수가 이런 점에서 1번 타자이자 게임 체인저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많이 했었죠. 페라자의 2025 시즌 트리플 A에서 기록한 출루율 3할 9푼 1리는 단순히 방망이만 휘두르는 슬러거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11.9%의 볼넷 비율은 그가 유인구에 쉽게 속지 않고 1루로 걸어나갈 인내심을 갖췄음을 의미합니다. 리드오프의 제1덕목인 출루 능력을 충족시키면서도 투수에게 많은 공을 던지게 하여 투구수를 늘리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페라자가 출루에 성공할 경우 뒤이어 등장할 강백호와 노시환이라는 리그 최강의 타자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위협적인 테이블 세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아무래도 페라자 선수는 수비겠죠. 1번 타자를 소개해드리는 자리라서 길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페라자 선수가 하나 있을 때 불안한 외야 수비를 보여준 적이 많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불안하실 텐데 이 수비적인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스텝업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김경문 감독 인터뷰를 들어보면 페라자를 우익수로 출전시킬 예정이라고 해요. 페라자 선수 본인도 이걸 알고 지금은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이글스의 에너자이저이자 리그에 활력을 불어넣어줘서 보기만 해도 재밌는 선수인데 다음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확실히 기대가 되는 선수이면 분명합니다. 다음은 SSG의 무표정 하면 생각나는 선수 누구죠? 바로 박성환 선수입니다. SSG의 리드오프는 최지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거포가 많은 SSG의 팀 컬러상 테이블 세트에는 출루율이 높은 선수를 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박성환 선수를 골랐습니다. 실제로 2025년 8월부터 박성환 선수가 계속 1번 타자로 나오기도 했고요. 박성환 선수의 2024 시즌 성적은 타율 3할 1리, 홈런 10개, 장타율 4할 1푼 1리, 우르크 플러스 104. 정근우 선수 이후로 14년 만에 나온 3할 유격수였으며 국대 유격수였습니다. 아쉽게 박찬호 선수에게 밀려 골든글러브를 수상하진 못했으나 리그 최고의 유격수 중 한 명이었죠. 그리고 2025 시즌 타율 2할 7푼 4리, 장타율 0.381, 홈런 7개. 겉으로 봤을 때는 2024 시즌에 비해서 성적이 떨어진 것처럼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성환 선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8월부터 가을 야구에 이르기까지 팀의 1번 타선으로 고정되어 나오기 시작했고 출루에 좀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즌이 끝났을 때 볼넷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더 증가했고 타율은 줄었으나 출루율은 3할 8푼에서 3할 8푼 4리로 더 늘어났으며 WRC 플러스는 돌공 시즌이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120.8로 16.8이나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본인의 역할에 맞게 팀의 득점 생산에 충분히 더 도움을 준 것이죠. 물론 5툴에 가까운 최지훈 선수의 부진이 어느 정도 박성환 선수에게 1번 타자로서의 출전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 건 맞습니다. 다만 최지훈 선수의 커리어를 보면 출루율 자체가 어느 정도 들쑥날쑥했고 생각보다 솔리드한 활약을 펼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박성환 선수는 기본적으로 높은 출루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비 능력을 바탕으로 항상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입니다. 박성환 선수의 20이 넘는 누적 WAR만 봐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공헌을 했는지 알 수 있죠. 심지어 주루가 나쁘지도 않아요. 발이 엄청 빠른 건 아닌데 그 특유의 박성환 선수 무표정 있잖아요. 가끔 편의점에 담배 사러 가듯이 이루 훔치는 모습을 보면 박성환의 주루 센스를 엿볼 수 있는데 어쨌든 무표정이 참 신기한 선수긴 합니다. 이렇듯 SSG도 최지훈, 박성환 모두 핵심 자원이라서 BFA 단연계약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 라이온즈의 김지찬입니다. 2023 시즌 2루수였던 김지찬은 2024 시즌부터 중견수로 포지션 변경을 합니다. 박진만 감독은 당시 김지찬의 빠른 발과 타격 능력을 살리기 위해 중견수로 포지션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는 적중했죠. 2024 시즌 김지찬은
타율 3할 1푼 6리, 출루율 4할 5리, WAR 4.11이라는 스탯을 중견수 자리에서 기록합니다. 공격 스탯 자체는 2023년에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비슷해 보일 수 있으나 도루 성공 개수가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42개를 기록하는 동안 4개밖에 실패하지 않았으며 4할 출루율과 40도루, 90%가 넘는 도루 성공률은 삼성을 8년 만에 한국 시리즈로 보내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김지찬은 센터라인의 왕으로 군림하는 듯 했으나 2025 시즌 시련이 찾아옵니다. 시즌 성적은 타율 2할 8푼 1리, 출루율 3할 6푼 4리, 도루 22개, WRC 플러스 93.1. 직전 연도에 비해 컨택 능력과 내 안타가 감소했고 도루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죠. 시즌 초 4월에만 햄스트링 부상으로 2번이나 말소되었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하체 밸런스가 무너지고 주력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선구와는 여전했습니다. 기본기와 컨택을 바탕으로 여전히 출루율은 어느 정도 높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도 중견수라는 포지션이 넓은 수비 범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햄스트링 부상은 김지찬에게 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큰 키보다는 빠른 발로 타구를 쫓아가서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보다 좀 더 많은 걸음수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김지찬은 삼성 라이온즈의 고정 1번 타자일 것입니다. 김지찬이 부상 없이 본인의 기량을 발휘해준다면 모든 감독들이 원하는 1번 타자는 김지찬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이죠. 투수와 영리하게 싸움을 해주고 높은 출루율을 바탕으로 도루까지, 심지어 리그에서 가장 작은 선수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상대 투수에게 ABS 존 설정에 어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삼성 타순을 우스갯소리로 김지찬, 구자욱, 김성윤, 디아즈로 짜야 된다는 소리가 괜히 나왔던 게 아니죠. 김지찬이 25 시즌 잦은 부상과 실책으로 트레이드설까지 돌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에 꼭 필요한 1번 타자라고 생각합니다. 2026 시즌 김지찬 선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지네요. 지난 10년간 NC 다이노스에서 가장 많이 1번 타순을 소화한 선수는 바로 박민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자리를 완벽하게 메운 선수가 있습니다. 이호준 감독이 추구하는 공격 야구의 선봉장, 호타준족의 상징인 김주원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2025 시즌 타율 2할 8푼 9리, 15홈런, 44도루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기록하면서 골든글러브를 수상합니다. 그리고 김주원은 페라자 선수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히터입니다. 타자의 좌우 매치업을 중요시하는 현대야구에서 김주원이 1번 타자로 나설 경우 항상 타자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김주원은 좌우 타석 모두에서 홈런을 기록할 만큼 양쪽 타선의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좌타, 우타 양쪽에서 모두 리드오프 홈런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김주원에게 장타와 도루만 있는 건 아닙니다. 데뷔 후 꾸준하게 타출갭이라고 하죠. 타율과 출루율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만큼 김주원은 눈얇고도 잘하는 선수입니다. 김주원은 기본기인 선구안도 좋고, 물론 좌타자로 섰을 때와 우타자로 섰을 때의 선구안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주원의 눈이 좋은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호준 감독은 또한 김주원에게 1번 타자로 나왔다고 해서 초구를 참지 말라고 하면서 공격적인 타격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노림수를 받아치는 김주원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죠. 그리고 체력적인 안배도 자연스럽게 가능해질 수 있고요. 저는 김주원이 20홈런 50도루 클럽 가입도 노려볼 만한 포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원 선수가 2024 시즌에 무리한 어퍼스윙을 버리고 타격적인 재능이 만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어느 정도 타격의 감을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장타력이 조금 더 추가가 된다면 포텐이 다시 한번 더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김주원의 폭발력이 시즌 내내 유지된다면 유격수 골든글러브는 또 한 번 주인공이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KT 위즈의 1번 타작감을 찾는데 애를 좀 먹었습니다. 원래도 1번 타자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KT 위즈였는데 최원준 선수를 쓰기에는 선수 본인이 부담감을 느낀다고 했고 류현인 선수를 쓰기에는 아직 너무 검증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25 시즌 후반기에 1번 타자로 나와서 좋은 성적을 보여준 허경민은 1번 타자로 넣었습니다. 2025 시즌 성적은 2할 8푼 3리에 출루율 3할 6푼 1리, OPS 0.717이나 1번 타자로 출전했을 때 성적은 타율 3할 1푼, 출루율 3할 7푼 5리, OPS 0.756, 조금 더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허경민, 최원준 테이블 세터에 안현민, 샘 힐리어드, 김현수로 이어지는 클린업 트리오를 꾸린다면 KT 위즈도 나쁘지 않은 타선을 보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시 허경민 선수 얘기로 돌아와서
허경민 선수가 물론 옛날 두산 베어스 시절처럼 도루를 20개 가까이 기록하고 3할 초반에 타율을 기록하면서 150개의 안타를 때려내는 선수는 더 이상 아닙니다만 여전한 수비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KT 위즈에 허경민만한 1번 타자감이 없다는 것이겠죠. 김민혁이나 류현인 선수의 포텐이 폭발해서 1번 타자로 자리를 잡는 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긴 합니다만 그 전까지는 허경민 선수가 1번 타자로서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롯데자이언츠의 윤동희 선수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이번에 인터뷰를 봤을 때 롯데자이언츠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롯데자이언츠는 결국에는 공격적인 야구를 추구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필수 요건이 바로 윤동희 선수의 1번 기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성민, 장두성, 김동혁을 1번 타자에 기용하면서 클래식하게 타선을 꾸리는 것보다는 윤동희, 고승민을 테이블 세터에 두고 레이에스, 한동희, 나승엽을 중심 타선에 두면서 1점 돌파를 활용해서 타격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득점 생산력을 폭발시키는 게 롯데자이언츠의 색깔이 더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윤동희 선수의 출루율은 데뷔 이후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스프링 캠프의 윤동희 선수의 인터뷰를 보면 이번 시즌 컨택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암시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윤동희 선수의 포텐이 단순히 이제 똑딱이에 머무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1번 타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말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윤동희 선수가 최근에 햄스트링 부상도 있고 벌크업하면서 속도도 느려지고 도루하는 데 있어서 문제도 있지만 우리 롯데가 항상 뛰는 야구로 득점을 내는 팀은 아니고 많은 안타와 끊임없는 출루로 득점을 내는 팀이기 때문에 윤동희 선수에게 도루를 요구한다기보다는 더 많은 안타와 출루를 요구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만 윤동희 선수가 1번 타자로서 시즌 내내 꾸준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중호영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견수 자리에 손우영 선수가 뜨게 되면 윤동희 선수가 우익수로 그리고 1번 타자로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윤동희 선수가 1번 타자로 나왔을 때 그렇게 좋지 않은 성적을 감안했을 때는 1번 타자로 꾸준히 쓰는 게 모험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 전체로 봤을 때 롯데자이언츠 득점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뭐냐? 저는 그 점에서 봤을 때 윤동희 선수를 1번 타자로 쓰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직에서 1회 말 공격 때 매번 상대 선발 투수가 위압감을 느끼지 않은 상태로 초구를 던지는 것보다는 윤동희 선수가 나옴으로써 상대 투수에게 위압감을 준 상태로 시작하는 게 저는 그게 롯데자이언츠에게 좋은 그림이 될 거라 보기 때문에 2026 시즌 롯데자이언츠의 테이블 세터는 윤동희, 고승민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은 기아 타이거즈의 1번 타자 제리드 데일입니다. 저는 윤도현 선수가 펀치력도 있고 선구안도 좋고 발도 빨라서 부상 위험이 있긴 해도 미래를 봤을 때 1번 타자로 키우는 게 좋아 보였거든요. 실제로 시즌 마지막에 계속 1번 타자로 출전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범호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 데일을 그냥 1번 타자로 쓸 계획이라고 해서 데일 선수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데일 선수의 2025 시즌 NPB 2군 성적을 살펴보면 41경기 타율 2할 9푼 7리 35안타 2홈런 14타점 12득점으로 마이너 통산 성적인 374경기 타율 2할 2푼 9리 294안타 14홈런 137타점 173득점 76도루 OPS 0.635에 비하면 타율도 오르고 삼진율도 줄어들었는데 좀 어느 정도 컨택 위주의 타격으로 바꾼 것 같아요. 스몰 샘플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마이너에서 뛰었을 때 1번 타자로 뛰었을 때도 1번 타자 치고는 헛스윙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는데 그런 점을 많이 보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유격수 자원으로 데려온 만큼 문제는 수비인데 이범호 감독은 데일이 일본의 검은 흙보다 한국의 그라운드 상태가 더 좋아서 수비하기 편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호주 국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호주 리그인 ABL에서도 올해의 수비수 후보로도 들었었고 수비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도 어리고 발도 빠른 선수라 기대가 되는 건 맞는데 아무래도 KBO에서는 투수들의 1루 견제도 심하고 도루를 억제당할 수도 있고요. 출루율이 높은 스타일은 아니라서 약점을 한번 공략당하기 시작하면 타격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풀시즌으로 뛴 1군 무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데일의 적극적인 배팅이 오히려 기아 타선과 시너지를 이루면서 더 좋은 폭발력을 낼 수도 있기에 어쩌면 혼자 야수를 선택한 기아 타이거즈의 선택이 정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액 15만 달러라는 박찬호 몸값의 약 4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제리드 데일이 박찬호의 공백을 메워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박찬호는 두산 베어스로 이적했죠.
박찬호는 2024 시즌 타율 3할 7리, 출루율 3할 6푼 3리, 158안타를 기록하면서 유격수 부분 골든글러브와 수비상을 석권, 공수 겸장의 완성형 유격수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박찬호의 문제는 1번 타순으로 섰을 때 타격에서의 문제가 보인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1번 타순으로 섰을 때 본인이 조금 더 부담감을 느끼는 것인지 9번 타순이나 2번 타순에서의 성적보다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024 시즌 박찬호의 타순 변경에 따른 성적 변화가 그냥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시즌 초반에 1번 타자로 기용했을 때는 타율이 2할대 초반이었습니다. 스스로 밥상을 차리지 못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하면서 이범우 감독에게 스스로 타선 이동을 자진 요청했었고요. 그 뒤로 9번 타자로 이동한 뒤 타율을 4할 가까이 찍으면서 타격 메커니즘이 바로 회복됐었죠. 수비에 집중하고 타격은 덤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셋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었습니다. 타격감이 올라왔다고 판단하여 다시 리드오프로 배치했으나 귀신같이 성적이 하락했었습니다. 1번 타자라는 자리가 주는 볼을 많이 봐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출루해야 한다는 강박이 그의 적극적인 스윙을 방해한 것이었죠. 그리고 6월 말에서 7월 다시 9번 타자로 재복귀했을 때는 8경기 타율 3할 5푼 3리로 다시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물론 이 이후 1번 타자로 배치된 후에는 꾸준히 좋은 성적을 찍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데이터의 원인은 박찬호의 타격 스타일에 기인합니다. 박찬호는 공을 골라내며 볼넷을 얻어내는 홍창기 같은 스타일이 아닙니다.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배트를 내며 인플레이 타구를 만들어내는 배드볼 히터에 가까운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투수들은 1번 타순에서부터 신중하게 승부하며 유인구를 많이 던지기 때문에 공격적인 성향의 박찬호는 카운터 싸움에서 밀리거나 나쁜 공에 손을 대어 범타로 물러날 확률이 높은 것이죠. 반면에 9번 타순에서는 투수들이 비교적 정면 승부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빠른 배트 스피드와 컨택 능력이 극대화돼서 좋은 성적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안재석 선수가 두산 베어스의 1번 타자를 하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했었는데 김재현 선수가 SSG로 이적하면서 두산의 중심 타선의 자리가 한 자리 비었잖아요. 그래서 안재석 선수는 클리너 트리오를 해줘야 될 것 같고 혹은 강한 2번 타자 역할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수빈 선수나 박찬호 선수가 1번 타자와 9번 타자의 역할을 나눠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박찬호 선수가 80억이라는 계약을 해낸 만큼 유격수이자 1번 타자로서의 역할을 본인 스스로 부담을 진 상태로 훌륭히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키움 히어로즈의 1번 타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아무래도 붙박이 1번 타자였던 송성문 선수가 메이저로 떠남으로써 키움의 1번 타자에 어마어마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 자리를 그나마 메꿀 만한 선수가 이주영 선수이긴 합니다만 이주영 선수는 아무래도 팀의 중심 타선 또는 2번 타자로 활약해야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그나마 제가 생각한 게 이번에 2차 드래프트로 온 추재현 선수나 시즌 막바지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박주홍 선수인데 저는 그래도 2025 시즌에 키움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고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박주홍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박주홍 선수의 2025 시즌 성적은 타율 2할 2푼 6리, 출루율 3할 1푼, OPS 0.641로 별로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2020년도 키움에 입단해 어느덧 6년차를 맞이한 시즌이었는데요. 그래도 처음으로 100경기 넘게 소화한 첫 시즌인 만큼 본인에게 의미 있는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 수확을 찾자면 바로 후반기 성적입니다. 전반기에 안 좋았던 성적과 달리 후반기에 타율 2할 6푼 4리, 출루율 3할 5푼 8리, OPS 0.740까지 끌어올리면서 팀 타선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활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출루율 3할 5푼 8리는 원래 자랑했던 성구안이 1군에서도 통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죠. 장충구 시절부터 만년 유망주였던 박주홍이 작년 시즌 송성문과 백투백 홈런을 터뜨렸던 장면은 키움 히어로즈의 명장면이기도 했는데요. 장충구 선배인 송성문 선수가 메이저로 간 만큼 박주홍에게도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20년 유일한 야수 1차 지명으로서 거포 유망주로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박주홍 선수가 2026 시즌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면서 저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승리 베이스볼의 정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